거리를 둘러보면 한때 활기 넘치던 공장 지대가 지금은 마치 무덤처럼 고요합니다. 공장 문에는 휴업이나 생산 중단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고, 내부에는 기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작업원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방 정부의 보조금으로 지어졌던 새 공장들도 불과 몇 년 만에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2020년대 초 중국 정부는 세계 최고의 국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적으로 공장 건설을 고속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이 실체가 없는 유령 공장이었습니다. 보조금을 노리고 설립되어 창업 실적은 전무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전전하지만 상황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인 사이트는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고 기업들은 모집 중이라고 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퇴직금 문제, 그리고 연락 두절되는 경영자. 이것은 단순한 도산이 아니라 가뭄, 야반도주, 예탁의 과언입니다. 이것이 현재 중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공장에서는 수백 명의 종업원이 하룻밤 사이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회사는 밤중에 도망쳤고 뒤에 남은 것은 텅 빈 금고와 미지급된 급여뿐입니다. 사장 어디 갔어? 라고 외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사람이 사라진 공장 부지에 쓸쓸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러한 광경은 광둥성, 저장성, 랴오닝성 등 어디에서나 똑같습니다. 한때 벽의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나라가 지금은 폐쇄된 공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에서도 레스토랑과 카페의 셔터가 연이어 내려지고 있습니다. 팬데믹만 넘기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던 오너들이 지금 줄지어 도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SNS상에서는 사장 도망갔다 행방불명 같은 게시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남겨진 직원들은 체불 임금을 호소하지만 경찰에서는 그것은 민사, 민시, 다만다슈라며 일축합니다. 이 나라에서 민사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아무도 구제해주지 않는다. 이는 의미입니다. 경제의 붕괴는 통계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더라도 도시의 분위기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 번화가조차 통행인은 드물고 쇼핑센터에는 빈 점포가 눈에 띄며 임대문이 공고만 가득합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어느 주요 도시에서도 활기라는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물가는 조용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식료품은 물론이고 월세, 공과금, 심지어 학비까지 수입이 줄어도 지출은 줄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생활할 수 없다는 비명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습니다. 지방정부도 기업도 은행도 모두 제 코가 석자입니다. 마치 침몰하는 배 안에서 서로의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지금 중국 전역이 그 질문 속에 있습니다. 중국의 붕괴는 제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음식점, 슈퍼학원, 부동산 회사까지 모든 업종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모래성이 서서히 파도에 침식되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차이나 드림이라 칭송받던 시대는 종언을 구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남겨진 것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현실적인 물음뿐입니다. 거리를 보면 밤의 넌사인도 줄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짙은 피로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급여가 삭감됐다. 보너스가 0이 되었다. 상사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현재 중국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속출했습니다. 빌딩 밖에는 개인 짐을 담은 상자를 든 사람들이 넘쳐나고 카페에서는 이력서를 수정하는 청년들이 눈에 띕니다. SNS에는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같은 게시물들이 줄을 잇습니다. 한 청년이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처음 왔을 때는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는 것 자체가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한마디가 중국 전체의 현 상황을 상징합니다. 2025년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18.01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2배 이상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1억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헝다그룹의 파산을 시작으로 연쇄적인 도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한 대형 부동산 회사의 간판이 밤중에 철거되었고 직원들은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야 자신의 회사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을 구입했던 사람들도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끝없이 하락하고 한때 꿈꾸었던 내 집 마련이 이제는 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 남성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2019년에
250만 위안을 주고 집을 샀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가치는 160만 위안밖에 안 됩니다. 팔아도 큰 손해 가지고 있어도 지옥입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레이첼? 이 한마디가 중국 중산층이 직면한 고뇌를 상징합니다. 월세를 못 내 쫓겨나는 가족 대출을 갚지 못해 차를 매각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고 한숨 쉬는 사람들, 나라의 번영을 지탱했던 중산층이 조용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은 이윽고 나라 전체를 덮치는 빈곤의 물결로 바뀌었습니다. 학력사회 성장의 나라라는 환상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버시티 경제는 안정기조다 좋아샤인 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보도에서는 웃는 얼굴의 정치가가 올해 성장률은 목표를 달성했다고 큰소리치지만 그 이면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수는 아무도 전하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는 통계상으로는 아직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태는 이미 멈추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량 감소 잇따른 사업 도산, 그리고 은행의 대출 중단, 이것이 계속되면 자금의 흐름 자체가 멈춥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는 더 이상 숨 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그저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만 노동하고 있습니다. 저축은 줄어들고 신용은 잃었으며 꿈은 멀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곳에서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도망쳐도 같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SNS상에서는 절망적인 목소리가 매일 올라옵니다. 일이 없다. 돈이 없다.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 그런 비명이 현재의 중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태반이 한계 직전까지 내몰려 있습니다. 월급 3건건위안에 월세 2천위안, 점심은 거르고 밤에는 인스턴트 라면뿐. 그런 생활이 보통의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해도 부유해질 수 없다. 저축해도 잃는다. 도망쳐도 감시해 놓인다. 이 세 가지 절망이 지금의 중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허난성이나 안후이성에서는 외지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더 이상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가족의 자랑이었던 도시에서 일하는 아들이 이제는 가게의 짐이 되었습니다. 귀향은 했지만 일이 없습니다. 농촌의 고령자들은 아들의 귀향을 반기는 대신 불안한 얼굴을 감추지 못합니다. 집에 돌아와도 일할 곳이 없지 않니? 라고 말하지만 도시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어도 직장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편 지방 도시의 길거리에서는 기묘한 광경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전 공무원, 전 교사, 전 회사원, 같은 직함을 내건 노점들이 늘어서 있는 것입니다.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딘가 간절함을 띠고 그리고 서글픕니다. 한때는 자랑이었던 직함이 이제 노점의 간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살 방법이 없다. 젊은이는 도시를 떠나고 중년은 일자리를 잃고 고령자는 연금을 기다립니다. 성장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그저 버텨내는 것만이 남은 사회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대화에서 미래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이번 주도 급여가 미지급됐다. 벌써 전기가 끊겼다. 아이 분유를 살 수 없다. 이것이 2025년 중국의 현실적인 일상입니다. 국가는 침묵하고 정부는 통계를 조작하며 사람들은 SNS에서 계속 외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조차 몇 시간 만에 지워집니다. 검열이라는 이름의 침묵이 사람들의 절망의 뚜껑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입 밖에 내는 것이 지금의 중국에서는 죄가 됩니다. 게시물은 즉시 삭제 동영상을 올리면 계정 정지. 진실을 말한 자는 배제되고 거짓을 말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 결과 나라 전체가 뭔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안을 가슴에 품고 그저 오늘을 살아남는 것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악화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공통된 이해입니다. 더 이상 꿈이나 희망을 입에 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삶의 몸부림은 계속됩니다. 밤의 노점에서는 노부부가 군만두를 팔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소년이 기타를 치며 작은 종이컵을 놓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야말로 현재 중국에서의 희망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중국 경제의 붕괴는 더 이상 일부 부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용이라는 사회의 근간 자체를 파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믿을 수 없고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합니다. 이런 공기가 지금 중국 전역을 감싸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나? 그것이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만을 입에 담으면 감시 대상이 되고 항의 시위를 하면 구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침묵이라는 선택지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하면 사라진다는 공포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 뒤에서 중국은 조용히 숨통이 끊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신뢰의 상실입니다. 정부가 공표하는 통계를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기업이 제시하는 구인 광고도 실제로는 거짓입니다. 면접에 갔더니 급여가 반이었다. 구인표와 업무 내용이 전혀 달랐다. 그러한 목소리가 넘쳐납니다. 신뢰의 붕괴는 사회의 붕괴 그 자체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사회 전체가 신용을 잃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이 예금 동결과 송금 제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은행 측은 시스템 장애, 사기 방지라고 설명하지만 실태는 자금난의 다름 아닙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은행이 자금을 외부로 내보내지 않는 것은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는 합법적 절차를 갖춘 예금 동결과 같다. 즉, 국민의 자산은 이미 국가의 연명 조치로 이용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불만을 감시로 억누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 대수는 세계 최다이며 곳곳에 눈과 귀가 있고 사람들의 생활은 모두 디지털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국민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줘, 생활을 돌려줘, 미래를 돌려줘. 중국판 SNS 웨이보와 더윈에는 분노와 비판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게시물들은 몇 시간 이내에 삭제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또다시 새로운 절망의 목소리가 게시됩니다. 마치 계속 지워지는 비명이야말로 지금 중국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은 보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오해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꾹 참고 그런 조용한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위 관료의 말입니다. 은행을 믿을 수 없게 될 때 그것은 나라를 믿을 수 없게 될 때다. 이 말이야말로 지금의 중국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용은 국가의 기반입니다. 그것이 붕괴했을 때 어떤 경제 성장도 어떤 숫자상의 성공도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은 신용을 잃은 거대 국가라는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강함보다 신용의 강함이야말로 지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도시를 건설해도 사람들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뢰만 있다면 어떤 나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그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와르 침묵의 제국화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재생의 나라 쉐먹하무가 될 것인지 그 답을 쥐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미디어 스페이스 TV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중국의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